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30일 오프닝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정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식시장 좀 출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3포인트 아주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2,525포인트고요. 0.98%. 그래서 다시 이제 2,500 위로 크게 올라서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 오늘은 어제 부진을 딛고 오늘은 좀 좋은 출발입니다. 824포인트고요. 지수 등락률로는 0.6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800개, 하락이 이제 500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삼성전자가 좋은 출발 보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좋은 출발 보였고, 오늘 또 테슬라가 오랜만에 한 4% 네, 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도 좀 같이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인데, 일단 뭐 어제 가장 큰 이슈는 그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네. 기대감 때문에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저 PBR주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뭐 일제히 어제 저 PBR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LG라든가 또 금호석유라든가 기아도 지금 다시 10만 원을 좀 넘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제 그 주주 환원 기대감 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세 보였고, 반면 이제 SO일은 좀 빠지는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모처럼 2차 전지가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인 것 같은데, 여전히 보니까 또 HLB는 여전히 또 견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쪽도 나쁘진 않은데, 오늘 오전장 또 출발 상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모두 빨간색이 많아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세지만 눈에 띄는 것은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효성중공업이 오늘 또 4%의 반등을 전기전자 업종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어저께 지수사와 더불어서 꽤 많이 올랐는데요. 자, 오늘은 뭐 KB금융을 포함해서 뭐 일부 종목군들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어제 강세 폭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둘 모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기아는 현재 지금 뭐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10만 원권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죠. 의약품 업종에서는 전체적으로 종목이 강하고요. 어저께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뭐 섬유유복 업종, 음식료, 그다음에 뭐 유통주 이런 쪽에서의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는데, 자, 오늘 유통업종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갤러리아가 오늘도 6%대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의 음식료 업종들도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인데 HLB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에도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현대임스는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쪽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의 하락이 나타나는 등 뭐 최근에 워낙 강했던 종목군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강하고요. 금융업종에서 급등하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에코프로 BM도 2%의 반등을 보이면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공이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종목군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라든지 STI, 뭐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뭐 그동안 강했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종목군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강하고, 오늘은 2차전지의 상대적인 강세가 눈에 띄고 있다는 게 양시장 모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뭐 이렇게 뭐 이 주변에 뭐 블로그나 제가 텔레그램 보니까 그 어제 증시 딱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모두 다 PBR 한 배에서 만나자.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PBR 비싼 기업은 내려가서 만나고 이제 낮은 기업은 올라가서 만나자. 좀 약간 이제 또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제 증시는 그냥 비싼 기업들은 그냥 빠져버렸고요. 사실 맞습니다. 별 이유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저 PBR은 딱히 또 이유가 없었지만 어쨌든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은 이제 어제 흐름에선 조금 또 약간 벗어나서 고평가주의 이제 대표 주자가 사실 이제 고밸류를 받는 2차 전지랑 이제 AI 쪽인데, 네. 이쪽 관련주들 물론 이제 일부 기업마다 좀 차별은 되지만 어쨌든 2차 전지가 좀 오늘 오르면서 좀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여전히 뭐 저 PBR 주들도 일부 좀 강세가 이어지는데, 어제만큼 뭐 그렇게 좀 뜨겁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이 기대감들은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180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166억을 팔고 있는데,
보니까 코스닥은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수급은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가 아니라 운수장비 업종의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1위기는 기아가 1위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을 사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 SDI까지 엮어보자면 밸류 기준에서 장부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한 그다음에 주주 환원 가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업종별로 대칭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삼성전자 사지만 SK하이닉스 팔고 기아 사지만 현대차는 파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이마트도 현재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급락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오늘 또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늘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로또정보통신 어저께 같이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계 창구 쪽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10%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수급은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어저께는 장 초반부터 뭐 1,000억, 2,000억 가량의 매물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오늘은 그 매물량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S 머티리얼즈, 뭐 한길과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어저께 이제 급락했던 것이 한길과 컴퓨터, 플리토 뭐 이런 종목군들의 급락이었거든요. 오늘은 반등은 하고는 있고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도 매수가 조금 잡히고는 있는데 다만 반등 탄력이 어저께 하락했던 것만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저께 또 급락했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게 JYP 엔터를 포함한 종목군들이었는데 오늘은 아직은 창구 기준으로는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등 폭도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까지 한번 알아봤고 오늘 이제 업종과 섹터 보니까 업종은 철강주가 가장 센 것 같은데 아마 네. 포스코가 그렇죠. 오랜만에 또 급등하고 있고 사실 포스코도 대표적인 저 PBR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오늘 2차 전지 가면서 더 모멘텀 받는 것 같고 이 섹터 쪽으로는 오늘 보니까 뭐 신규 상장 기업들 주가가 오늘은 뭐 포스뱅크 같은 기업이 한 22% 오르다 보니까 네. 좀 강한 것 같은데 오늘 섹터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철광주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로코 같은 종목군도 움직이면서 일단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익도 낮고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일단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보험업종이죠. 보험업종도 상대적인 저평가를 뭐 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하나생명, 흥국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뭐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뭐 생명, 화재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고요. 어저께 역전해용사는 뭐 누가 뭐래도 유통업종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마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뭐 하나갤러리아, 그 다음에 뭐 LS네트워크스, 삼성물산 등의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있고 특히 삼성물산은 오늘도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영향을 받았던 일부 백화점 종목군들의 흐름과 더불어서 오늘도 뭐 하나갤러리아를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늘 또 증권업종도 상승하고 있는데 증권업종 내에서는 지금 뭐 큰 종목보다는 부국증권,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또 미래셋증권도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의 강세도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뭐 저평가된 종목은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닌데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 이 종목 네. 거래가 뭐 있는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강했지만 거래가 뭐 대거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CC가 오늘 또 6% 급등하고 있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을 반영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자사주를 있고.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사실 그 자사주 갖고 있던 기업 중에 SK 삼성물산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럼요. 아마 그 후발주자로 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KCC는 옛날에 막 백기사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자사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유가증권도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많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만큼 시가총액이 안 된다는 얘기도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뭐 금호석유, OCI홀딩스, 뭐 그다음에 코스모화, 금양, 넥센, 한화 전체적으로 일단 뭐 지주사 성격의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일단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자산주 계열의 종목군들 중에서 그나마 좀 사업 내용이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EUB, 우선주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지만 DLENC를 포함한 일부 대형주들의 흐름도 최근 그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는
뭐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좀 하락하는 쪽은 이제 유가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이제 원유 가격 상승 수혜주들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홍해 쪽에서 약간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그 수혜를 좀 받았었는데 그쪽은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 그 외에 보니까 초전도체나 CXL 같은 이제 반도체 이쪽 관련주들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락하는 쪽은 거의 뭐 크진 않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유틸리티 업종도 급등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양상이었죠. 뭐 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했는데요. 자, 오늘은 뭐 GS와 SK이노베이션 정도가 강보권 흐름을 지키고 있을 뿐 오히려 뭐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편오션이 소폭의 강세를 보일 뿐 뭐 흥하이온 같은 종목군들은 또 오늘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고 뭐 추천주체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반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약세를 보이는 쪽의 종목군들이 더 많아서 최근에 급등했거나 뭐 밸류 기준으로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는 종목군들 혹은 최근에 반등했던 뭐 CX를 포함한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축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이렇게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집중될 것인가는 계속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밸류업 프로그램은 예전에 나왔지만 예. 이게 이제 2월 달에 뭔가 정리해서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우리가 워낙 뭐 일본과 정책이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일본처럼 뭐 PBR 한 배 밑에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밸류업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은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KCC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앞서서 뭐 박병창 뭐 이사도 전해준 것처럼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이들 내에서도 어떤 구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없는 종목군들은 또 차별화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서 저평가 종목군들의 약진 현상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 PBR 주도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그동안 못 갔잖아요. 그렇죠. 좀 한번 가면 안 될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왜냐면 네. 그 일부 테마주나 뭔가 성장에 이제 색깔이 있는 기업들은 갈 때 그냥 위가 너무 많이 열리는데 그렇죠. 그냥 끝도 없이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PBR주는 성장도 못 하니까 항상 못 가고 너무나 왕따되고. 근데 이들이 한번 좀 저는 좀 반란을 일으켜도 좀 좋지. 근데 물론 옥석은 가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네.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가치 투자한다고 했는데 너무 성과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성장주도 저렇게 가는데 저 PBR주도 이제 모멘텀 받아 좀 가면 그게 어떠냐 또 이렇게 또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잘 옥석이 가려진다면 또 수급이라는 게 또 무섭잖아요. 한번 붙기 그렇죠. 시작하면 네네네. 그래서 한번 잘 관찰은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 키움증권에서 좀 괜찮은 자료가 나와서 한번 거기에 관련된 좀 내용들 한번 보고서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서 띄워주시면요. 이 키움증권의 김지현 연구원님이 정리를 좀 잘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게 나온지는 한 2주 됐어요. 이미 네. 금융위원장이 언급은 했거든요. 근데 PBR이 낮은 상장사들에게 이제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 요구하겠다. 또 PBR, ROE 같은 그 시가총액이나 업종별로 이거를 좀 비교해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이제 지수를 하나 만들겠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신규 펀드 자금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이 이거 효과를 좀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ISA 계좌죠. 네. 그래서 개인저축 계좌 일본의 NISA라고 하는데 요거 금액을 한도를 확대를 했고 아마 비과세 한도가 거의 없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기간이 없어졌죠. 원래 네. 5년이었는데 뭐 1억 우리 돈으로 한 1억 8천까지 예, 맞아요. 무제한. 예. 네. 근데 우리는 이제 5년 정도로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걸 어쨌든 이제 늘린다고는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작년에 아마 그 뉴스들 여기 3프로 통해서도 아마 많이 알려졌던 게 도쿄증권거래소가 이제 일본 기업들 대상으로 좀 반성문 좀 써와라. 네. 왜 이렇게 주가 이제 관리가 안 되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주가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지 못한 기업들한테 이제 한마디로 좀 이제 푸시를 한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 요구했던 상황은 뭐 목표 계획 기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고 연 1회 이상 진행 사항을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성과가 좀 미진하다 그러면 상장 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협박 어떻게 보면 협박일 수도 있는데 2026년 상장 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그 강제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주주 입장에서도 이게 상장 폐지 당하면 좀 물론 이제 상장 폐지 당한다고 해서 주가만 폭락한다 이거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은 보장은 또 해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좀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시행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났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가 좀 있는 게 2021년 말 PBR 한 배 미만인 기업이 51%였어요. 좀 많았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44%로 감소를 했고 니케이 225 지수의 PBR이 무려 30%나 1년에 30%면 지수가 엄청나게 좀 오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보다 수익률이 30%더 높게 성과가 나왔고 저 밑에 중간에 보시면 저게 일본과 우리나라 지금 밸류에이션 차이인데 니케이 225 지수는 PBR이 2배나 돼요. 한국은 0.87배. 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ROE도 훨씬 낮습니다. 근데 저 ROE 올리는 방법은 이익 늘리는 것도 있는데 주식수 줄여버리면 돼요. 그렇죠. 줄이거나 네. 자본 줄이면 되거든요. 그럼 배당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하면 자동으로 ROE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걸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본을 봤을 때는 IT나 성장주는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좀 크진 않았고 결국엔 이제 좀 저 PBR 주들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시총이 작고 PBR이 큰 종목에서 시총이 크고 PBR이 작은 종목으로 자금 이동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은행, 보험, 유통 이런 업종들의 좀 저평가 해소가 좀 두드러질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약간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약간 연결은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올해 이제 기업이익이 한 60%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하죠. 50에서 60%.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이제 증익이 기대되는데 이 보시면 밑에 보시면 최근에 그 파란색 선이 올해 이제 1년 후에 그 12개월 이제 후행 그 EPS 전망치거든요. 아,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조금 정체는 돼 있는데 우려하시는 만큼 꺾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버티고 있어요. 저희 3개월 전 대비해서 모멘텀 이제 변화율인데 오히려 좀 최근에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익이 좀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이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올해 좋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게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40% 이상 나왔던 해가 한 3번 있었대요. 2020년 이후. 근데 그 해 주가 상승률은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미리 올라요. 네,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도 작년에 좀 오른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상승률은 좀 작년보다는 좀 둔화될 수는 있다. 근데 거기서 특징은 밑에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2004년, 2010년, 2021년도가 그 세 번이 40% 이상 이익이 증가하는데 맨 위에 보시면 다 뭐라고 써 있죠? 밸류. 저 PBR이나 저평가주들이 성과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맞물려 가지고 실제 과거 사례랑 봤을 때 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애가 밸류주들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랑 이제 결합을 하면 물론 올해 무조건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올해 상당히 또 저 PBR주나 저평가주들이 정책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이제 성장주가 사실 너무 좋았죠. 성장주 그렇죠. 일변도였는데 올해는 한번 이런 또 아이디어들도 한번 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과 뭐 이런 이제 그 과거의 밸류주들이 실제로 이익 증가율 높은 기업들보다 오히려 이 저퍼주들이 더 좋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김종현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한번 좀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이런 이제 저평가주로 약간 어제부터 갑자기 쏠림이 나왔는데 네. 좀 요 부분은 좀 향후에도 이어질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밸류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뭐 성장을 올해도 이어간다면 아니면 내년까지 네. 그 성장이 보장되어 있다면 뭐 그런 종목군들도 균형 잡힌 상태에서 성장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성장주들의 성장 탄력은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그러면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평가된 종목군들 중에서 상당 부분 그냥 제자리 갖다 놓는 정도만으로도 분명히 증시에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이고 선배들한테만 들은 네. 시장 흐름이긴 하지만 93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저 PBR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급등했던 그 시절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인 거라고 보여지지만 증시라는 게 한번 어떤 컨셉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의 또 방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래가 갑자기 늘고 뭔가 시세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종목을 선별할 필요는 있죠. 정말 이익도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밸류도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익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전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자산 가치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뭐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뭐 이 댓글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일본 증시가 단순하게 그 프로그램만으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죠. 거기도 그것만으로 이익이 가는 좋아집니다. 건, 예, 네, 그건- 이익이 그건 분명히 아니죠.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정책적 효과가 더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은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머니무브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식 비중이 10%밖에 안 됐던 개인 비중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고 7월 달에 그 화폐 디노미네이션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현금도 일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일본 증시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총선 이후엔 다시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불어가는 바람 자체가 좀 큰 자산의 이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연기금도 그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뭐 요 바람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PBR 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정부가 물론 이제 약간 강제상을 좀 띨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회사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배당이나 자사주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타겟이 될 것 같아요. 현금은 되게 많은데 네. 주주들한테 인색한 기업들. 그렇죠. 그동안 배당 성향도 굉장히 낮고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이 압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들도 아마 잘 찾아보시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좀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좀 비합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네. 이유에 어찌됐건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일단 바람이 부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저는 정점은 죄송합니다. 정점은 이제 결국 상법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그 이사가 지금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한다 요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보다는 그 382조 3항 이사는 주주와 그 회사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네. 요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돼야만 모든 게 다 완성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뭐 공무원이나 정치인들까지 모두 이해 상충과 관련된 그런 법안도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법만 개정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이해 상충 뭐 그 법관까지 모두 들어가지 않으면 변호사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이해 상충 문제나 상법 개정만 돼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증시나 경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아직도 뭐 국회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법안 추진도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압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목 상태가 네, 잠깐 물을 한 잔 제가 드시죠. 물 한 잔만 네. 먹고 오겠습니다. 네네. 잠깐만 진행 네.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일단 외국인들이 여전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좀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물은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업종별로 조금 구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글과 컴퓨터에도 일단 창구 기준으로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에도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LS 머티리얼즈, 파워로직스, HP 솔루션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종목의 등락도 일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런 양상은 아니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저께는 생각보다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JYP 엔터 같은 종목에 오늘은 또 매물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도 아까 언급드렸던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으나 전체를 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로 반전되고 있고 오늘 운수장비 업종, 기아 같은 종목에 굉장히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종이나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에 나서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은행 금융지주사들도 정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요. 배당 항상 이제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규제 맞아요. 규제 네.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규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의 또 정책은 또 기존의 흐름과는 다르게 그들의 좀 밸류를 제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평균 PBR이 0.4에서 0.5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지도 외국인 매수와 수급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좀 정리는 해드렸고 사실 이제 제일 이슈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진짜 우리나라 바뀔 수 있나? 네. 기업 밸류 가능한가? 그거 관심사인데 발표는 2월 말로 예정이 돼 있다고 네. 한 달 남았는데 제발 좀 이번에 바뀌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깐만 저희 또 광고 보고 와서요. 또 한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특별하게 돌아온 PIC 괌 슈퍼 세일. 야, 초특가 보장에 PIC 괌 최대 혜택을 준다고? 가족 여행 베스트셀러다운 특별한 혜택. 괌에서 가장 핫한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공연이 무료? 아이들 선물까지? 항공 숙박 식사 액티비티까지 한 번에. 슈퍼세일 기간에 예약하면 올 인클루시브 가족 여행을 간편하고 풍성하게. 다른 곳 갈 필요 없이 지금 즉시 PIC 괌으로. 네이버에 PIC 괌 혹은 PIC 괌 슈퍼세일 피리어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네, 지금 현재 이제 9시 반 정도 됐는데 다시 지수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52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78% 일단 올라가 있고 상승 종목이 643개로 한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3포인트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서 0.4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911개 정도, 하락은 607개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좀 좋은 분위기인데 다만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일부 반도체가 좀 빠지면서 상승폭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좀 견조하지만 이렇게 막 위로 급등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출발 후에 약간 소강 국면 좀 기록하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뭐 이제 주주 환원이나 PBR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저는 오늘 미국 증시 보면서 상당히 좀 호재로 봤던 게 미국 재무부가 어제도 제가 이제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이 네.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분기 연방 차입 추정치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차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죠?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10월 달에 발표한 게 8,16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7,600억 달러로 560억 달러를 낮춰버렸어요. 56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가 넘지 한 70조 가까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큰 돈인데 그만큼의 국채 발행이 줄면 국채 공급이 줄면 국채 가격은 오르니까 국채 금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금리가 좀 떨어졌거든요. 실제 네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래서 요걸 보면 이게 작년에 어쨌든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른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미국 증시가 랠리를 보인 저는 그 가장 큰 또 단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나스닥이 또 강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증시는 정말 좋은 뉴스밖에 없는 것 같고 경기는 뜨거운데 물가는 차갑고
폴 크루그먼 교수는 상쾌하다 이런 또 표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하기가 너무 좀 좋다라는 환경인데 그게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물가 걱정 너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가가 6개월 연율로 이렇게 그러니까 6개월치를 그 근원 PC 물가를 6개월치를 1년로 환산을 했을 땐 1.8%대밖에 안 된대요.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되니까 그만큼 미국 물가는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낮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의 경기인데 경기도 너무 좋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랠리가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이제 다만 아까 김효익 교수님의 걱정처럼 좀 비싼 것 같다. 이 밸류는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근데 비싸면 한국은 싼데 좀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아니 아까 얘기했던 네. 대로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정말 저렴한 종목들 많으니까 네. 그런 종목군들의 비중이라도 외국인들이 조금 늘려주면 어떨까? 외국인들이 안 하면 연기금이라도 좀 해라. 아 근데 연기금이 오늘은 사긴 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연초 대비 좀 많이 팔았는데 음. 어쨌든 기관도 같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외국인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네. 있겠고 지금 그 선물 시장 쪽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반등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발생했던 그 상승 갭을 메우지 않고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결작정은 다시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포지션 쌓지 않고 계속 뭔가 등락만 만들어내고 있는 국면이어서 지금 이제 만기도 지나고 새로운 시장이 이제 형성되면서 뭔가 추세가 나타나야 될 그런 시점인데 전혀 지금 그 신규 포지션들이 강하게 유입되지 않는 단기적인 등락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벗어나야 뭔가 추세도 생기고 추동력이 생기면서 시장의 주도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전체 거래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다만 오늘은 차익 거래가 아니고 비차익 거래가 프로그램 매매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선물을 끼지 않은 비차익 거래가 좀 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미결작정이 다시 바닥으로 가면서 최근에 좀 정체되어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고 있는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니까 내일 이제 발표될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 그다음에 FOMC까지 뭐 긍정적인 이슈로 조금 이어진다면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최근 답답했던 국내 증시도 좀 위쪽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이슈들이 나왔지만 또 본질은 실적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 특히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AMD 또 일단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또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칠지 한번 잘 살펴보고 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 30일 그 오프닝벨 라이브는 그래도 증시가 올라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하고는 이제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